라푼첼. 마녀의 집은 높고 음산한 담으로 빙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담 안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요. 이웃집 방앗간 주인의 침실 창문에서는 마녀의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하지만 방앗간 주인과 아내는 그곳에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그러다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온갖 별난 음식이 먹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방앗간 주인의 아내는 창밖으로 마녀의 정원에서 자라는 잎이 무성한 초록색 풀을 발견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저 예쁜 라푼첼이 보여요? 저걸 좀 따서 샐러드에 넣어 먹고 싶어요. 라푼첼은 독일어로 상추라는 뜻이에요. 남편은 걱정스레 말했어요. 그리 좋은 생각 같지는 않소. 대신 맛있는 치즈를 좀 뿌리면 어떻겠소?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다른 어떤 음식도 당기지 않았어요. 식사를 거른 아내는 날이 갈수록 안색이 창백해지고 초췌해졌어요. 방앗간 주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기에 아내가 그토록 불행한 모습을 보기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몹시 겁이 났지만 아내에게 먹일 라푼첼을 조금 따기로 결심했어요. 방앗간 주인은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담을 넘어 마녀의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운이 좋게도 마녀는 보이지 않았지요. 방앗간 주인은 까치발로 라푼첼이 자라는 곳으로 건너가서 가장 파릇파릇한 잎을 몇 장 따서 주머니에 챙겼어요. 그런 다음 다시 담을 타 집에 돌아왔지요. 라푼첼을 구해오자 아내는 한없이 기뻐했어요. 아내는 토마토와 양상추와 함께 라푼첼을 잘게 썰어 샐러드를 만들어 저녁 식사로 혼자 몽땅 먹었어요. 할 수 없이 방앗간 주인은 이튿날 저녁 마녀의 정원에 다시 들어갔어요. 황급히 라푼첼을 딴 뒤 떠나려고 돌아서는 찰나 무시무시하게도 마녀가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마녀의 냉혹한 두 눈은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지요. 마녀는 방앗간 주인에게 불호령을 내렸어요. 감히 내가 내 나쁜 채를 훔쳐? 내 목숨으로 죗값을 치를 줄 알아라. 방앗간 주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먹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한결 누그러진 표정으로 마녀가 말했어요. 그래? 왜 진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정이 그렇다면 라푼첼을 원하는 만큼 따가더 좋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며 방앗간 주인이 물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마녀가 대답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내게 보내라. 방앗간 주인은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그 말을 감히 거절하지 못했어요. 살아서 도망친 것만으로 감지덕지했지요. 그는 도로 담을 넘어 아내에게 돌아갔고 마녀의 정원에서 딴 라푼첼을 건네줬어요. 하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몇 달이 흘러 방앗간 주인과 아내는 아기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앗간 주인은 마녀와 한 약속을 잊으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에 숨긴 섬뜩한 비밀은 그의 행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아기를 낳은 날 마녀가 아기가 있는 방에 나타났어요. 마녀는
방앗간 주인에게 당당히 요구했어요. 아기를 내놓아라.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방앗간 주인이 소리쳤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 마녀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어요. 약속을 지켜. 나는 내 몫을 받으러 왔어. 마녀는 방앗간 주인을 밀어제치고 요람에서 갓난아기를 낚아채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녀는 아기에게 라푼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방앗간 주인이 마녀의 정원에서 훔쳐간 풀의 이름이었지요. 마녀는 라푼첼이 자라자 라푼첼을 노예처럼 부려먹었고 한시도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게 감시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라푼첼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금발머리는 햇살처럼 찬란히 반짝거렸어요. 머리카락은 빠른 속도로 풍성하게 자라나 어깨를 타고 허리를 지나더니 발밑까지 굽이치며 흘러내렸어요. 라푼첼의 머리카락은 끝없이 자라났어요. 결국 라푼첼은 엉키지 않게 머리를 묶어야만 했지요. 어느 날 아침 마르를 쓸고 있는 라푼첼을 보며 마녀는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나날이 예뻐지는군. 한눈을 팔았다간 반반한 젊은 사내와 눈이 맞고 말겠어. 그래서 마녀는 라푼첼을 숲에 둘러싸인 외딴 집에 가두었어요. 탑에는 문도 계단도 없었고 하나뿐인 창은 탑의 꼭대기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탈출은 어림도 없었지요. 마녀는 탑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면 탑 밑에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카락을 내려주렴. 그러면 라푼첼은 머리를 풀어 땅으로 늘어뜨렸어요.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부여잡고는 벽을 타고 올라갔지요. 그렇게 한 해가 흘렀지만 탑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하지 않았어요. 다들 마녀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라푼첼은 탑 꼭대기에서 무료할 때면 재미삼아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하루는 젊은 왕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산들바람에 퍼지는 라푼첼의 감미로운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왕자는 말을 세우고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라푼첼의 노래가 너무나 아름답고 구슬퍼서 왕자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왕자는 탑 주위를 맴돌며 문을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어요. 창문을 올려다보고 소리치려던 찰나 왕자는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왕자는 잽싸게 나무 뒤에 숨었지요. 잠시 후 마녀가 당당히 탑 쪽으로 걸어와서는 소리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카락을 내려주렴. 그러자 창에서 따은 금발머리가 내려왔고 마녀는 머리채를 잡고 벽을 타며 올라갔어요. 왕자는 꾀를 내어 마녀가 탑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을 향해 소리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카락을 내려주렴. 라푼첼의 따내린 금빛 머리채가 다시 출렁거리며 내려왔어요. 왕자는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라푼첼은 올라오는 사람이 마녀가 아닌 것을 깨닫고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왕자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당신의 노래를 듣고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왔답니다. 왕자가 창을 넘어 탑 안으로 들어왔고 머지않아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라푼첼이 슬퍼하며 말했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니 참 좋네요. 저는 이 위에서 너무 외롭게 지내요. 얼마나 도망치고 싶은지 몰라요. 라푼첼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가 말했어요. 제가 돕고 싶어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그 후 매일 저녁 왕자는 명주실 한 뭉치를 탑으로 가져왔어요. 라푼첼은 마녀 몰래 그 실로 사다리를 짜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다리는 점점 더 길어졌어요. 라푼첼이 탈출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은 시간에 탑에 도착한 마녀가 소리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카락을 내려주렴. 라푼첼은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지요. 마녀가 올라오면서 어찌나 세게 잡아당겼던지 라푼첼의 머리카락은 뿌리째 뽑힐 지경이었어요. 라푼첼은 구시렁거렸어요. 아야야, 왕자님보다 훨씬 막무가내세요. 그 말에 마녀가 빽 소리쳤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교활한 것. 나 몰래 사람을 들였다 이거지? 2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겠군. 마녀는 순식간에 가위를 꺼내와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라푼첼이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아야, 아야, 이를 어째? 내 머리카락 다 잘려나갔네. 마녀는 받아쳤어요. 앙큼한 것, 아직 안 끝났어. 마녀는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나직히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라푼첼은 뜨겁고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 떨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넓게 펼쳐진 모래밭뿐이었지요. 그동안 마녀는 잘라낸 라푼첼의 머리채를 침대 다리에 단단히 묶었어요. 그런 다음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머지않아 왕자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카락을 내려주렴. 마녀는 몸을 숨긴 채 라푼첼의 머리채를 창밖으로 떨어뜨렸어요. 왕자는 머리채를 붙들고 여느 때처럼 탑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꼭대기에 이르러 창을 반쯤 통과한 왕자는 자신을 향해 눈을 부라리는 마녀를 발견했어요. 놀란 왕자가 마녀에게 물었어요. 라푼첼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마녀가 빈정거렸어요. 아하, 어여쁜 애인을 구하러 오셨나? 어쩌나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그 애는 여기서 아주 먼 곳으로 보내버렸지. 이제는 영영 볼 수 없을걸? 그러더니 마녀는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덧붙였어요. 신부감을 찾는다면 물론 여기에도 없지는 않지. 왕자는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왕자는 탑에서 도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서두르다가 그만 손에 힘이 풀리고 말았어요. 왕자는 탑 아래로 곤두박질하며 떨어졌지요. 가시덤불이 없었더라면 왕자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왕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가시덤불에 두 눈이 찔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지요. 왕자는 일어나려고 애를 쓰며 반항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떻게든 라푼첼을 찾아낼 테다. 몇 달 동안 왕자는 라푼첼을 찾아 헤맸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라푼첼을 보았는지 물었지만 라푼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사막의 변방에 있는 시장에 들렀어요. 왁자지껄한 소음 사이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왕자는 소리쳤어요. 라푼첼! 그러자 라푼첼이 달려와 왕자를 꼭 껴안았어요.
라푼첼이 왕자에게 속삭였어요. 아, 눈이. 라푼첼은 왕자의 두 눈에 차례로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어요. 라푼첼의 눈물이 뺨에서 흘러 왕자의 두 눈에 떨어졌어요. 왕자가 눈을 깜빡이자 흐릿한 눈물 너머로 라푼첼의 아름다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왕자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보여요! 왕자는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라푼첼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이제야 당신을 찾았군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푼첼은 한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두 사람은 왕국의 모든 백성을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물론 방앗간 주인 부부도 초대했지요. 마침내 다시 만난 라푼첼과 부모는 서로 매우 기뻐했어요. 더없이 행복한 날이었지요. 사방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새들이 노래했고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다행히 마녀는 결혼식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마녀는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심통이 나 있었지만 라푼첼과 왕자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답니다.